What is iPod? What is iPod? iPod is an Think out of the box. of overcoming perceptions. Unbiased point of view. To think unconventional is an amazing, amazing experience. Whatever. 버클리 오피니언 라디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슈에 대한 팟캐스트 아이팟 지금 시작합니다.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팟 DJ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아이팟 DJ 최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팟 PD겸 DJ 김인엽 옆디입니다. 역시 마지막이네요. 네. 아, 근데 이제 옆디님은 진짜 마지막이죠. 아, 저는 진짜 버컵으로서도 버컵으로서도 버클리 학생으로서도 정말 마지막이에요.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은 제가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왔고 네. 이번 학기를 끝으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버클리 안녕. 이제 뭐 라디오도 그렇고 다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지 않나요? 괜찮아요. 근데 뭐 이제 우디가 남은 라디오를 이끌고 열심히 또 잘 해주려 믿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거의 심장을 잃은 것 같은 느낌. 진짜 영혼 진짜 없다. 지금 표정을 봐야 돼요.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팟이 뭐 길진 않지만 저희가 5회나 했잖아요. 그죠. 뭐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좋았던 방송은 어떤 거였어요, 우디는? 저는 아무래도 1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1화. 네. 우리가 동물 실험에 관해서. 네, 동물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네.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준비가 덜 됐고 약간 라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때 완전 멘탈이 붕괴가 됐었죠.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한 게 2부 때 저희가 2부에 무슨 토론이었죠? 끝장 토론이었나? 어쨌든 그런 토론 두 분 토론을 준비했었어요. 이 동물 실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망했죠. 이게 언성이 높아져서 정말 토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확 걷어내고 새로 했는데 참 기억에 남죠. 비하인드가 많은 1화였죠. 그렇죠. 네. 그때 저희 한 5시간 녹음했을 재밌었어요? 거예요. 나름 또. 그때는 솔직히 네. 안 재밌었지. 1시간짜리 녹음 6시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4화 힙합에 관해서가 가장 재밌었어요. 아, 정말요?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무거운 이슈만 다루다가 힙합도 이제 한번 가볍게 또 되게 모르던 사실 같은 거를 알던 게 되게 좋았어요. 저 사실 펀치라인이 뭔지 몰랐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데 그 타블로의 그 본 헤이럴 네. 펀치라인 듣고 정말. 진짜 지금 들어도 질입니다. 진짜 방송 지린다. 저도 그 말 하려다가 지금 필터를 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 타블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네. 그 타블로 옛날에 타지니오 사건 기억나세요? 그럼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MBC 다큐를 봤거든요. 네. 보니까 진짜 타블로도 그때 참 힘들었겠구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거 사건이 있을 때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번에 다큐 보니까 무슨 타블로가 이제 학력 위조 논란 있을 때 자기는 증명도 다 했더라고요. 네. 학교 막 디플로마도 다 보여주고. 네네. 그랬는데도 뭐 사람들이 다 조작이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버클리 졸업하고 나서 네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버클리 졸업 증명서 떼어주고 성적표 다 떼어줬는데 사람들이 조작이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은 뭐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저희 이번 아이팟 5화 주제가 요거랑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네네. 저희 아이팟 5화 주제 바로 미디어 2.0 새로운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네네. 꽤나 무게가 있는 주제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혹은 팟빵 이 세 가지 컨텐츠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네. 타진유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블로의 학력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카페나 이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전 모든 의혹들이 되게 전파가 됐잖아요. 네. 특히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미디어들이 뭐 저희가 1세대 미디어를 TV와 뉴스로 규정한다면은 새롭게 이제 유저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2세대 미디어가 네. 어떻게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네, 재밌겠네요. 그죠? 재밌을 것 같죠? 아주 재밌을 것 같죠? 알겠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유저들이 만들어 나가는 뭐 풀뿌리 미디어라고도 하고 뭐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있긴 한데 일단 유저들이 만들어 나간다는 게 이제 골자로 그걸 이제 미디어 2세대로 규정한다면은 네네. 이 미디어 2세대 미디어가 우디는 민주주의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확립에 저는 나쁜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많이 끼쳤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네네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네. 지금 촛불 시위 같은 거를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네네.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욱더 정치 참여에 유발할 수 있게끔 해주고 네.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맞아요. 제가 이걸 요번 화를 준비한 이 이유가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걸로 한번 방송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요. 뭐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그 미디어마다 하나씩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먼저 페이스북. 저희 페이스북을 지난 미디어 중독 때도 많이 다루긴 했는데 네. 요번 미디어 2.0인 민주주의 이 주제는 살짝 미디어 중독과는 반대로 좀 뭐랄까 미디어 중독이 되게 비관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면은 요번 화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 그쵸. 미디어 긍정적인 부분도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2부작 같은 느낌으로. 네. 미디어 2부작. 좋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를 할까요? 혹은 뭐 저해를 할까요? 네. 사람마다 이제 관점의 차이가 좀 다르겠죠. 네. 뭐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뭐 조사까지는 아니고 네. 한번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한 이 뭐랄까요 정치적 의견에 대해 네. 좋아요를 누르거나 쉐어를 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정말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냥 좋아요를 통한 행동을 정말 실질적인 행동이 아닌 그냥 좋아요만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저도 페이스북을 보면 정치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치 글들을 보면 가끔 이게 진짜 내가 급하게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써내려간 흔히들 말하는 똥글 이 저의 월에 차지하는 게 대다수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게 가볍고 우리 일상에 항상 녹아 있으면 좋은 거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우리의 일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선동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하죠. 그죠. 저는 요번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 지난 대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지난 대선이 4년 전이었죠. 거의 그죠. 4년 전에. 뭐랄까. 뭐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뭐 이번에 1년에 뭐 강남역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그냥 본인들이 이제 거의 선동에 가까운 사실 뭔가 그렇죠. 민주적인 토론보다는 그냥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는 맞아요. 되게 페이스북에 회의적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냥 주관적인 그냥 의견을 뱉어내는 곳에 불과하다. 그냥 배출소다. 감정의 배출소다. 그렇죠.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보고 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페이스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너무 이 모든 정치 행보들이 포퓰리즘에 기인하게 되는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나. 사실 저희가 미국 대선에서 봤듯이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트위터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트위터 활용이 뭐 자신의 정치 공약을 알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그런 게 되게 강했다고 선동 생각해요. 위주의. 네. 뭐 그것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지금 한국의 이제 대선 후보들 뭐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뭐 어쩌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트위터를 보면은 되게 조금 포퓰리즘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네, 가끔은 보면은.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그 페이스북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월을 이제 구성하는 게 그렇죠. 자기가 라이크 찍은 거에 기반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마치 모든 사람들의 세상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는 거는 내가 대부분 지지하는 생각들을 많이 보게 되고 네. 그래서 특히 정치인들의 글을 그 페이스북을 가보면 네. 그 댓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게 다 그 지지자들이 그 쓰는 글이기 때문에 지지자 그런 아니고 거거든요. 반대자가 네. 쓰는 댓글은 그냥 묻혀버리니까. 묻혀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런 이제 페이스북 버블이라고 하죠. 뭐 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캘리포니아 버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리버럴하고 맞아요. 개방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럴 것 같은 이제 버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라이크한 혹은 뭐 쉐어한 자기 주변 친구들끼리만 이제 볼 수, 자기랑 맞아요. 의견이 같은 사람끼리만 볼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되게 존재하죠. 그런 뭐랄까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제한되는 건 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정말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페이스북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느냐, 네, 제 의견은 이래요. 페이스북은 사람들의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은 늘려주지만 지혜는 늘려주지 못한다. 오, 약간 멋있는 말인데요. 아니요. 멋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 현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면은 어떤 팩트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다 알 수 있는데, 이제 한정된 소스를 통해서 지식을 얻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제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없다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다.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건데 네. 그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제한돼 버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선동적 정보들이 너무 많고 네. 그거를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방해를 받을 때도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그렇죠. 역시 페이스북은 거르는 게 답이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러니까 거른다는 게 선동 네. 이런 그렇죠. 잘 걸러서 들어야 봐야죠. 된다. 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팟빵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팟빵. 팟캐스트를 진짜 사람들에게 접근시켜준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나? 좋은 웹사이트죠. 그렇죠. 저희가 저희 라디오 이제 하면서 저희 라디오 부서원들한테 야 팟캐스트 좀 들어라. 그래야 네. 너희들이 만드는데 제작이 도움이 좀 될 거 아니냐라고 네.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듣더라고요. 전 우디 빼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우디 열심히 들었어요. 인정. 자, 저도 되게 팟빵을 많이 듣고 저는 사실 미국 와서는 미국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팟빵 그냥 가끔씩 정말 이런 현안이 궁금하다 싶을 때만 찾아 들었는데 네. 사실 팟빵이라는 이런 매체가 널리 알려진 게 되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2010년 이때쯤 해서 이 나는 꼼수다 알죠? 나는 꼼수다. 네, 맞아요. 나는 꼼수다라는 정치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는데 이 나는 꼼수다가 뭐냐면은 사실 되게 간단한 되게 모토를 가지고 제작된 방송이에요. 그래요? 이게 모토가 이명박 각하 헌정 방송이에요. 이 말은 즉슨 이명박 각하의 모든 것을 까겠다.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만든 방송인데 지금 뭐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은 이제 알게 된 뭐 김어준 씨라든지 네네. 뭐 김용민, 정봉준, 주진우 씨 뭐 지금은 조금 그나마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차 팟캐스트 시장에 뭐랄까 주류가 되어가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 뭐 초록창에도 나는 꼼수다, 낙꼼수 많이 나왔었죠 이때. 초록창 나왔어요? 네. 그렇구나. 초록창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 네. 초록창 실시간 검색어에 실시간 항상 검색어? 나오는 날은 음. 낙꼼수가 그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죠 실시간 검색어에.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낙꼼수를 알게 됐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한 번 들어봤어요. 한 번 지나가듯이 들어봤는데 노잼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거는 근데 나꼼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그 아저씨들끼리 아재들끼리 네, 만나서 맞아요. 이 좀 같은 생각을 가진 아재들끼리 만나가지고
뒷담화 까는 느낌이에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정치적인 중립성을 기대하기 힘들죠, 사실. 그렇죠. 사실 그 문제가 이제 팟빵을 전체적으로 되게 좀 관통하는 문제긴 한데, 사실 지금 일단 팟빵 자체가 되게 정치 시사적인 그 주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방송 자체가 네. 일단 기본 테마를 정치 관련된 테마로 잡고 있는 방송들이 네. 주류죠. 지금 제가 1위에서 10위까지 리스트를 봤는데, 그 1위에서 10위까지 리스트 중에 이 다른 정치 외에 다른 방송이 뭐가 있냐면은 뭐 TBS 9595쇼 백반토론 나는 짐이다, 이게 코미디고, 그리고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이게 종교적인, 그렇죠. 그리고 우리 둘이 좋아하는 지대널얏, 되게 시사교양 같은 지적 방송이죠.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예, 예. 그거 빼고는 다 정치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되게 뭐랄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방송들이 많아요. 사실 이 나는 꼼수다가 종영을 한 이후로 뭐 여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뭐 김용민 씨가 지금 1위에 있고,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이 2위에 있고, 또 정봉주 씨가 하는 방송이 7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리스트를 다 그렇죠. 독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팟빵을 알린 것 자체가 낙곰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팟빵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요 시청 인원이라고 하나, 청취 인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청취자를 잡기 위해서 그 방송도 편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송들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팟빵이 조금 더 잘 되려면은 뭐 정치 이외에 좀 다른 이슈들도 좀 많이 방송을 만들고, 맞아요, 그리고 좀 맞아요. 이제 보수적인, 진보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조금 많아지면은 사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팟빵이 팟빵 미디어로서의. 발전에서. 네, 네.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방송은 CBS 김현정 앵커의 뉴스쇼라는 방송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공영방송을 팟캐스트에 그냥 가져온 것 뿐인데, 네네. 가져온 건인데 되게 공정성 있는 되게 그렇죠. 좌도 우도 이제 같이 함께 하는. 아무래도 이제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이 좌우를 잘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팟빵은 네. 사실 근데 팟빵에도 재밌는 것도 되게 많기도 해요. 네. 저는 예전에 한번 지나가다가 봤던 건데, 어떤 부부가 그 영화 리뷰해주는 팟캐스트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제목은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나름 재밌었어요. 이렇게 골방에서 부부가 영화 같이 보고 나서 그냥 수다 떨듯이 영화 본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는 건데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죠. 맞아요. 그게 되게 사실 저는 팟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페이스북처럼 이것도 이제 유저들이 만들어가는 컨텐츠잖아요. 네네. 저희 같은 사람도 이제 팟빵에 이제 방송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 팟빵, 유튜브에 다 올리는 뭐 전형적인 2.0 미디어인데, 셋 다 안 보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게 문제긴 하지만. 아, 그래도 많이 보더라고요. 요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내서 이거를 뭐랄까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컨텐츠가 좋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뭐 어떤 직업적으로 방송인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매체를 거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기를 얻으면은 언제든지 1위가 되거나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뭐랄까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팟빵의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 팟빵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2.0 미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미디어가 된 거잖아요. 네네. 사실 예전 미디어 같은 경우는 받는 미디어였다면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이 된 미디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덕분에 많은 또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미디어들이 생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노래 하나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저희가 뭐 마지막이니만큼 제가 좋아하는 박효신의 마지막 인사 듣고 아, 오도록, 슬프네요. 마지막 인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he
마치 노래고 있는 듯해 꼬마 아이처럼 날 보다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나를 봐 네가 없는 하루하루를 내게 주고 간 선물 모두를 품에 안고 내일을 살아가야 하잖아 어깨 너머로 불러주던 너의 그 멜로디가 두 뺨을 지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 아프게 해 너의 기억이 네 향기가 바람을 타고 이 거리에 흩어져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려와 너를 사랑했던 나를 기억해 이 노래 네. 다음 매체, 저희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아, 유튜브, 전 노예죠. 유튜브의 노예. 유튜브 보면 어떤 거 봐요, 주로? 저는 이게, 주로, 피드가 올라오잖아요. 어떤 네. 필드들이 올라와요? 저는 예능 그 짤 음.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요리, 그 다음에 또 국회 방송. 국회 방송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네. 그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팔로우하는 이제 유튜버들. 제가 굉장히 팔로우를 또 많이 합니다. 뭐, 그, 어떤? 제 팔로워 리스트에 대도서관, 대도서관? 윤댕, 요런 거. 그 다음에 속은 커플. 그런 분들 이제 다 아프리카 TV에서 건너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 분, 부부인데,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달달합니다. 뭔지, 본 것 같은데. 그 먹방하는 커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먹방은 아니고 원래는 이제 윤댕님은 라디오 방송하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네. 그다음에 대도서관님은 게임 방송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그 두 커플이 가끔 이렇게 먹방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고. 그래요? 그리고 속은 커플이라고 네. 요새 또 핫한 커플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금명이라는 사람하고 소영이라는 사람이 네. 둘이 이제 커플이에요. 커플인데 네. 둘이 이 데이트하는 거를 올리는데 진짜 너무 막 달달하고 미칠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두 분이서 데이트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네. 인기를 얻은 이제,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 그런 걸 하는 거죠. 신기하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코난 오브라이언. 코난 오브라이언. 네, 저 코난쇼 진짜 많이 봐요. 팀 코코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 네. 그리고 저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네. 첼시 팬이거든요. 그래서 축구가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국회나 정치 관련된 것들이 조금 올라오네요. 아까 이제 유튜브가 네. 주제로 돌아가서 민주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데. 네. 저희가 국회 방송 같은 거 사실 뭐 유튜브가 이렇게 흥하기 전에는 안 봤잖아요, 사실. 그렇죠. 보기가 어려웠죠. 네. TV로만 봐야 됐으니까 네.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에만 봐야 되니까 접근성이 좋지 못했는데 못 보죠. 그런데 이제 그냥 올라와서 나한테 이제 국회 청문회 방송을 떠먹여 주니까 그렇죠. 그냥 보는 거죠. 클릭만 하면 볼 수 사실 있죠. 저는 이 방송을 이번 주제를 잡은 계기가 뭐냐면은 그 표창원 국회의원이 네. 막 그 다른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막, 깡패야! 경찰이다! 아무 말도 못하고 경찰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의 뭐 그거에 뭐 좋고 나쁘고는 떠나서 일단 네. 사람들이 이제 국회를 되게 먼 공간이 아니라 사실 그들만의 리그였잖아요. 그 전까지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감시하고 계속 볼 수 있게 됐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흔히들 이제 말했던 동물국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됐죠. 그렇죠. 18대 국회 보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사람들 막 싸우고 막 다 부시고. 네. 근데 요새는 뭐 그렇게 못하죠. 보는 눈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선진의식이 사실 국회의원들의 선진의식보다 이게 사실 뒤처지는 게 어느 정도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웰 선택된 에듀케이티드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국회가 이제 오히려. 시민들의 의식보다 그렇죠. 떨어져 있는 게 문제인데 뭐
지금 200만 명이 이제 촛불 집회를 해도 네. 아무런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국회에서는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는 못 되는 거죠. 이제 시민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그게 유튜브에 민주주의에 영향을 되게 크게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딴 얘기긴 한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만 명인데 막 싸움 하나도 안 나고. 맞아요.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난세의 영웅이다 해가지고 네.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난세에는 그 사람들의 그 뛰어남이 보인다 이런 거.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이 딱 난세잖아요 지금이. 우리나라가 맨날 뭐 국민성이 어쩌니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평소에 많이 했는데 이런 때 우리나라의 그 흔히 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결력 네네. 그리고 그런 때 폭력을 나오지 않고 비폭력으로 이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모습.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진짜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폭력 시위를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빠른 길이고 더 쉬운 길이죠. 감정적으로 뭔가를 표출해낼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자제하고 본인들의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걸 억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저희 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진의식이 맞아요. 대단하다 싶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위한 폭력이냐에 대해서 정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의경들도 네. 다 우리 친구들이고. 저도 그거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의경들이 이제 저도 의경 출신이었는데 네네. 그 의경들이 모두 이제 누구 집 자식이다, 누구 맞아요, 집 맞아요. 친구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경찰이란 직업이 있는 거랑 의경이 누군가의 가족인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네. 저 개인적으로. 큰 영향이 있었죠. 뭐 이런 시위들이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스트리밍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네, 라이브 생방송으로 되게 많이 되죠. 네. 저희가 굳이 시위 현장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런 간접적으로나마 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이제 2세대 민주주의가 2세대 미디어가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도 특히 들거든요. 우리 같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거 라이브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그거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나마 응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가 이런 시위 스트리밍을 처음 본 게 사실 그게 처음 등장한 게 광우병 사태 그때 광우병 시위 그때부터잖아요. 네네. 그때 되게 센세이셔널했거든요. 이런 시위를 이제 TV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되게 2세대 미디어를 통해서 네. 저희한테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광화문 광장 곳곳에 있는 CCTV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볼 수 있게 스트리밍 해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오, 그래요? 네, 그것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 전 사실 그 광우병 사태 때는 촛불 집회 한 번도 안 가고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거 반대하는 쪽이었거든요. 네. 사실 그게 그 과정 자체가 좀 잘못된 건 있지만 사실 뭐 광우병 사태 때는 좀 결과를 보자면 좀 오버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뭐 그렇게 지금은, 볼 수 있죠. 예. 네. 사실 뭐 소고기 미국산 네. 소고기 먹어도 잘 먹죠 요새 미국산 소고기 사람들. 근데 사실 그런 게 뭐가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문제 자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람들과의 그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오는 문제. 사실 광우병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 과정,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공개적으로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실 사람들과 민주적인 협의를 걸쳐서 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을 하고 네네. 뭐 이런 걸 개방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절차 자체가 없었으니까. 네, 의원 자체 수렴을 안 해. 사드 문제 때도 똑같았죠. 맞아요. 네, 성급하게 뭐든 결정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가 이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지난번에 또 뭐 얼마 안 됐죠? 그 이제 뉴스타파에서 네네. 저희 삼성 전 회장이었던 네. 이건희 회장님을 성매매하는 거를 이제 방송으로 또 보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공영 방송이었다면 절대 불가능이죠. 한 일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지금 뷰가 1000만이 넘었어요, 사실 지금. 진짜요? 그렇게까지 많이 된 줄은 몰랐네.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런 기능도 있지 않나. 뭐 기득권 이제 이익에 반하는 그런 방송들을 내보낼 수 있는. 그렇죠. 아까 저희가 말한 이제 유저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검열이나 이런 것들의 자유로운 맞아요, 맞아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진짜 공영방송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사실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바뀌었다고 하다기보다는 세상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네. 삼성 자체로서도 빠르게 이제 승계 작업을 진행했고 이 사건 이후로 네네. 사실 많은 비난을 국민들에게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유튜브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지금은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뭐랄까 사람 기존의 질서에 반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올라오면은 네네. 오히려 다른 공영 방송들이 조금 따라가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 뭐 JTBC가 그런 이제 천병에 서면은 이제 다른 방송들이 따라오는 KBS, SBS, MBC 뭐 이런 방송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자, 저희 오늘 주제 2세대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꽤나 무거운 주제였는데 네네. 우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를 토대로. 네, 정말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2.0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지금까지 좀 반반이었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페이스북 버블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 네. 그리고 또 뭐 유튜브나 팟빵 같은 경우에도 사실 되게 본인이 듣고 싶은 정치적 의견만 듣게 되는 그런 그렇죠.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들만의 리그가 깨지고 뭔가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차츰차츰 이제 뭐 진보적인 의견뿐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이제 사람들의 2세대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올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결과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결과를 미치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진보적인 글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나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디어를 맞아요.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20대 혹은 30대인데 이 30대의 진보층들이 오히려 소리를 많이 낼 수 있고 숫자도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보수적으로 전향이 되면은 저는, 또 뭔가 또 바뀌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20, 30대에도 충분히 보수층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20, 30대 보수층들의 활발한 미디어 참여, 정치 맞아요. 참여를 기대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일베 같은 거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뭐 사실 일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에 대한 색깔을 많이 흐려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에서 보수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게 보수하면 새누리당 떠오르고 보수하면 박근혜 대통령 떠오르고 하니까 사실 저는 그런 사회적이나 그런 사회적이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진보적인 편인데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때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의견들을 이제 나타내줄 수 있는 새누리당이 그런 의견을 뭐랄까? 새누리당은 보수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좌우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우디 이제 뭐 정치 검열 받을 준비하시고 네, 큰일 났네. 어디서 마티즈가 올지 모르니까 좀 준비하시고. 있으면 사라지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드디어 이 마지막 방송도 끝나네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는데 끝난 날이 오네요. 어떻게 한 학기 동안이나 뭐 어떠셨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저는 뭐가 준비하면서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발견한 것 같아요. 그 시행착오 속에서 네네. 우리가 되게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맞아요. 준비를 좀 덜게 하니까 좀 나은 그런 현상도 좀 있었고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죠. 이 라디오를 제하고도 사실 버클리 생활로서도 마지막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감을 뭐 짧게 하신다면. 왜 갑자기 저의 감상적인 그래도 이제 마지막인데 이런 거 한번 해야죠.
글쎄요, 저는 버클리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되게 그런 정치적 다양성이나 뭐 인종적이든 뭐든 뭐 성적인 거든 그런 네. 다양성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되게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선을 저희가 방송에 담아내고자 했던 게 이제 아이팟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한국에선 이야기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렇죠. LGBT, 동물 실험 그리고 뭐 에스닉 뭐 인종주의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뭐 어떤 일정 부분 그런 목표를 달성한 것도 있고 그렇죠. 많이 네.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가끔은 또 이제 재미를 위해서 다른 걸 하기도 했고 네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좋았네요. 이제 다음 학기에 또 뭐 아이팟이 계속 될 수도 있고 아이팟 2 시즌 2 하나요? 모르죠. 뭐 이제 또 다음 학기 가봐야 알지만 네. 제가 라디오 잘 지키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들었던 노래처럼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금방 청취자, 네. 아쉽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잘것없는 방송이었지만은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네. 학기에 새로운 방송으로 그리고 저희 이제 팟빵과 칼톡 통틀어서 사연 당첨되신 분들 저희 네. 벚꽃 라디오 이메일을 통해서 사연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카톡 아이디 보내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학기에 더 좋은 방송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